자, 이번 시간에는 상호작용과 평가 지표 중에서도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일과 시간 중에 어느 시간대에 일과 중에 어느 공간에서와 연관된 지표를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재에 이미 평가제 지표를 정리해 본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건강, 위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지표도 3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영역의 디테일한 지표 살펴보는 상황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와이드하게 좀 넓은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시간으로 50분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되는 슬라이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호작용의 전략이나 어떤 기준과는 큰 영향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수행하는 모든 보육 활동에는 교사의 발못, 즉 의사소통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관찰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은 다 갖춰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게 영상 슬라이드가 넘어가면 앞으로 한 1, 2, 3초는 녹음이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조금 이제 표주 현상, 그러니까 멈춤 현상이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 안 하시고 강의에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영역 상호작용의 직접 연계는 아니더라도 3영역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공간별 일과 속에서 연계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교재 내에서 제시된 사항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외되었으니 제가 같이 올려드리는 평가인증 지침서 PPT 슬라이드를 좀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3-1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이 청결한가 안전한가 위생적인가, 그러니까 급식위생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에서는 뭐 아이들이 실내외 공간이 안전한가도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없는가, 그리고 이제 스쿨버스 같은 경우 아이들 통학차량 사고가 얼마 전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하는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3-1은 실내외 공간이 깨끗하고 안전한가, 이렇게 보고 있죠. 예전의 평가지에서는 5영역 위생, 6영역 안전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거를 다 통합을 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표들이 이 3영역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시면 아마 기절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절할 만큼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이번 시간엔 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3영역도 되게 간단하구나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세부적인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커다란 지표 부분만 제가 이제 살펴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에는 첫째, 둘째, 셋째 보시면 이제 공간이 청결하고 쾌적한가, 위험 요인이 없는가 해서 청결과 안전으로 구분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한 물건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놀이감과 활동 자료잖아요. 이 부분이 잘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결 위생 관련 부분에서 얼마나 깨끗한가 했을 때 어디를 보냐, 공간을 보는 겁니다. 실내외 공간, 그 다음에 실내외 놀잇감, 그리고 개별 침구, 그리고 뭐 이제 실내에 뭐 이제 온도, 습도, 채도. 근데 이거는 1, 2, 3번은 우리랑 연관이 있어요. 상호작용과. 근데 4번은 상호작용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1, 2, 3번을 중심으로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외 공간이라는 거는 보육실도 포함이 되고요. 어린이집 내부에 있는 현관, 복도, 유의실, 교사실, 자료실, 식단, 계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교사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료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현관복도, 유의실, 식당, 계단 등은 다 아이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깨끗하냐 더럽냐 이제 이거를 그냥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하고 이제 물론 교사들과 밀접한 연관은 있지만 세 번째 화장실과 세면장은 그러니까 보육실이라는 곳도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머무르는 곳이지만 화장실과 세면장 또 변기, 그러니까 손 씻고 아이들이 대소변을 보는 곳, 이곳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제 유지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저귀 가리 이런 거 할 때, 배변 훈련 이런 거 할 때 물론 선생님들의 상호작용도 중요하겠지만 이곳이 깨끗한가 안전한가도 항상 수시로 체크되고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저귀를 가는 공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애들을 데리고 오고 그 더러운 공간을 막 이제 물티슈나 뭐로 소독하면 안 되겠죠. 우선적으로 사전 활동에 우리가 기저귀 가리라는 걸 하기 이전에 사전 활동에 기저귀 가는 공간에 매트를 깔고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영아를 이렇게 안아서 데리고 오거나 손을 잡고 데리고 와서 거기서 기저귀 가리를 할 때 지금부터 선생님이 기저귀를 갈아줄게요. 우리 쭉쭉이 먼저 해볼까요? 쭉쭉이 와 다리가 길어졌네. 자 얼마나 우리 쉬했는지 보자. 와 쉬 많이 했네. 씩씩해졌네. 건강해졌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지금 선생님이 물티슈로 닦을 거예요.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토독토독 하면서 그렇게 하는 공간에 대한 배변 훈련도 마찬가지죠. 화장실에 휴지나 수건이 비치되어 있는지를 먼저 상태를 확인하시고 화장실이 비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교실에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어린이집이 요즘에 신축한 어린이집은 대부분이고요. 예전에 지었던 경우에는 이제 교실과 화장실의 거리가 굉장히 먼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전 활동과 이후 활동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공간을 대비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공간이었다면 두 번째는 놀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육실 외 현관복도 뭐 유의실, 식당 뭐 이런 데서 아이들이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두 번째 무엇을 갖고 노는지 이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깨끗이 청결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영아라고 써 있는 거 보시면은 입에 넣고 빨기 쉬운 영아용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고 매일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 내에 놀잇감 세척기가 있어요. 좀 전자레인지 비슷하게 생긴 건데 아이들 기저귀 가리대 옆에 그걸 항상 비치해서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입에 빨고 이제 이런 놀잇감은 그냥 물로 탁탁탁탁 세척을 해서 거기에다가 넣고 소독기에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구내염이나 구강염 같은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수인성 이런 감염병을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놀잇감을 깨끗이 소독했어. 이거를 가지고 놀자. 혹은 아유 찌지가 묻었네. 선생님이 이거를 깨끗이 소독해 줄게요. 라고 하던가.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놀잇감 이것은 깨끗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되게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구니 안에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래서 먼지와 머리카락이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제일 나쁜 방법은 뭐냐면 부직포인 물티슈로 쑥쑥쑥 닦으면 전전기 발생하거든요. 닦고 나서 뒤돌아보면 먼지가 또 흡착돼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의 청결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물로 깨끗이 세척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세척할 때 물로만 세척하기보다는 그래도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세제를 활용하여서 이제 퇴근하기 전에 깨끗이 닦아서 그렇게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하면은 막 대대적으로 막 바구니를 다 뒤집어야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언어 영역, 뭐 지금은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닌데 월요일은 1번 교구장, 화요일은 2번 교구장. 그래서 퇴근할 때 항상 교구장에 놀잇감을 수건이나 매트를 깔고 놀잇감도 물로 한번 툭툭툭 세척해서 책상 위에 매트 위에 깔아놓고 바구니도 펑펑 묻혀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탁탁 털어서 책상 위에 엎어놓고 퇴근하시고 아침에 오면 깨끗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런 거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놀잇감을 깨끗이 하는 거야. 우리가 깨끗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 건강해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낮잠을 잘 때 개별 친구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11주차, 12주차 영상에 보시면 낮잠 지도하는 영상에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불을 가져오는 이런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3번에서 요구하는 이 청결함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낮잠 시간에 개별 이불을 이제 장에서 꺼내서 아이들 거를 하나하나 다 깔아줘야 되는 경우는 0세, 1세 정도는 깔아줘요. 근데 2세 정도까지는 이제 이불장에서 바닥에 꺼내놓으면 아이들이 거기는 거를 끌고 가든 들고 가든 자기가 자고 싶은 위치에 이제 가지고 갑니다. 예, 근데 그거를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교사가 임의로 그냥 이제 이불을 깔아버리면 아이들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동 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기 침구 정도를 들거나 끌 수 있으면 자기가 함께 자고 싶은 친구들과 그룹을 형성해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도 권리 존중 보육에서 되게 좋은 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개별 친구를 깨끗이 정리함도 있지만 낮잠 시간에 개별 친구를 어떻게 까는지 그리고 어떻게 잠을 자야 하는지 그리고 잠에서 깰 때는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된 상호작용은 교재를 참고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청결 안전에서 두 번째 지표예요. 안전하게 관리하는가. 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쭉 살펴보면은 현관문 이 부분은 우리가 등원하고 하원할 때 우리하고 연관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번 항목은 크게 이제 상호작용하고는 관련이 없다 생각하시고 세 번째 세면대 정수기 온수기 이거 언제 사용되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손을 씻을 때 손 씻기가 되게 빈번히 이루어지고 이닦기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생각보다 정수기가 교실에 있는 그러니까 한 반당 정수기 한 대씩 있는 데도 많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원에 하나 비치가 되어 있든가 아니면 주방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유의실 이런 공동 공간에 하나 혹은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된 곳은 층마다 있거나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다가 교실에다가 먹는 물컵을 비치하게 되죠. 중요한 건 물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린 영아들의 경우에는 물을 손에 닿거나 눈에 보이는 데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 먹는 습관이 잘 들어있는 친구들은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예, 어린 시절에 마실 물이 눈에 보여야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도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일과 시간 내에 시간과 공간과 연결될 지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 자, 그냥 여기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보세요. 뭐 위험한 물건이 키워드긴 한데 다 우리가 쓰는 공간이에요. 자, 보육실내 놀잇감 항상 쓰지요.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항상 씁니다. 왜냐면 실외 놀이도 매일매일 1시간 이상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육실의 놀잇감은 우리 반, 실내외 공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복도 내에 비치된 뭐 동화책이 있다거나 유의실에 비치된 다양한 놀잇감이 있다거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실내 위험한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 상호작용하고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요거는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 보관함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크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육실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왜 카타칼 같은 거, 그 다음에 애들 도르래라고 해서 물레방아 카타기를 주르면은 카타기 밑에 하단을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은 테이프를 끊는 날카로운 톱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제품들은 그 톱니가 보이지 않게 보호막이 있는데 예전 제품들은 이제
그 카타기 물레방아 카타기가 딱 옆으로 쓰러지면은 칼날이 있고 그 칼날을 아이가 손을 댔을 때 손이 베어지는 이런 부분이고요. 위험한 물건 같은 경우는 또 미술 영역에서 흔히 쓰는 것들은 오공본드 같은 거 사용할 때 활동할 때 꺼내주고 활동이 끝나면 치워야 돼요. 우리가 놀이감이라는 게 항상 비치하잖아요. 근데 항상 비치하되 보육실 내에 위험한 물건은 일단 쓰고 났으면 활동에 필요해서 썼으니까 그리고 나면 일단은 치워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내의 공간에 위험한 물건은 교사가 이거를 이동해서 옮기고 할 수가 없는 설비잖아요. 시설 및 설비. 시설 및 설비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환경은 반드시 이렇게 목재나 또 이제 안전한 재질을 이용해서 애들의 손이 닿지 않고 애들의 몸이 들어가지 않게 다 공간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에 대한 부분 상호작용을 만약에 한다면 얘들아 이것은 어디에 물건 다칠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카타칼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했고 예를 들어서 핑킹가이 같은 경우도 아이들 안전용 핑킹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애들 앞에서 모델링이나 시범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거는 성인의 물건이다. 이건 선생님의 물건이야. 너희들이 쓰면은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항상 강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빈번한 활동이에요. 자, 급간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침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과일과 따뜻한 죽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제 죽 대신 이제 조리사님들이 협조를 안 하시는 거죠. 죽 대신에 그냥 뭐 요플레, 뭐 우유, 시리얼 뭐 이렇게 간단한 거, 바나나 이렇게 그냥 이제 설거지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데 식자재를 준비하는데 점심 준비하기 바쁘시니까 이런 부분을 안 하죠. 근데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른 시간부터 일찍 등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리사님이 한 분은 7시 반이나 8시부터 출근하셔서 죽을 끓이셔서 따뜻한 죽을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급간식이라는 건 되게 빈번하다는 거는 아침에 오전 간식 그 다음에 점심에 한 끼 식사 그리고 오후에 3시 정도에 3시 3시 반 정도에 오후 간식 그리고 이제 저녁에 연장반의 경우 그 다음에 저녁 석식이 있고요. 또 시간 연장 야간 연장반의 경우에는 이제 오후에 또 저녁 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식, 3간식, 막 이서 하루에 5번을 상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그러니까 식당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식당이 없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 배식 관리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급간식에 대한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급간식의 행동이라는 거는 다 같이 동시에 집단으로 하지만 사실은 개별로 진행이 되고 끝나는 종료되는 시간도 개별로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뭘 먹는다 하지만 이게 먹는 건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급간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에 작게는 3번 많게는 시간 연장까지 생각하면 물론 이제 한 명의 교사가 그렇게 뭐 야간까지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5번을 빈번하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급간식을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이제 조리사나 식단이 하는 거니까 크게 1번, 2번은 중요하지 않는데 3번이 저희하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배식 과정.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식판에다가 국을 이렇게 일식 3찬이기 때문에 밥 부죠, 국 부죠, 반찬 3개 부죠. 그러니까 내가 영세반 교사다 그러면은 1인당 5번씩 3번을 펴야 되는 거고, 그쵸? 퍼야 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만 2세반 담임이다. 그러면은 5가지씩 7명 거를, 내 것까지 하면 8명 거를 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배식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이것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미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는 이 상호작용의 상황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식이 빠른 배식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식하랴 바빠 죽겠는데 상호작용까지 해라. 이러면 진짜 교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지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오늘 이번 시간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대비해서 상호작용과 직접적인 어떤 연계가 있는지 제가 좀 브로드하게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이 지표가 요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때 사전과 사후에 교사가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지금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제공하는 거는 사실은 식단표가 다 하는 거예요. 식단표대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교사로 일을 할 때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리사님이 안 준다고 해서, 원장님이 안 준다고 해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요구나 연령에 맞춰지지 않고 충분한 양의 객관식이 제공하지 않는 거를 선생님들이 눈에 보시고 불만은 있는데 내가 잘릴까봐 말을 못해? 근데 그런 원은 잘려도 돼요. 아, 정말 요즘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칩니까? 정말 정상적인 원들은요, 애들 거는 따로 있고요, 교사들 거 반찬 따로 해줍니다. 왜냐면 교사들도 식대가 지원이 됩니다. 25,000원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먹는 게 아니라 이미 나라에서 25,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을 먹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들도 이제 음식이 너무 애들 건 밍밍하잖아요. 그걸 달라고 요구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별적인 요구에 맞추라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음식은 한 가지니까 니들이 맞춰, 이게 아니라 아까 왜 저희가 차별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아이들의 종교, 소고기 돼지고기 못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아이가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은 단백질을 이제 몸에서 합성을 못해서 특별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우유를 먹는 친구가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덜어내고, 그러니까 케이크는 먹어도 되는데 생크림을 걷어내고 카스테라는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지도를 할 때 선생님이 각별히 상호작용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미애는 이거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걷어내고 먹는 거야. 몸이 불편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세세하게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영아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내가 친절하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는 뭐 내가 말해도 모르니까 라고 주게 되면 아이들의 심리적으로 리스크가 생깁니다.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거절당했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아이들이 좌절을 하고, 좌절한 마음이 생기면 아이들 마음에 고착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개별의 요구에 맞춰서 당당하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변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의 상호작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이에요. 교육이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다 필요한 거예요. 1, 2, 3. 그래서 이 지표는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과 또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세세한 내용을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사가 씻을 때, 영유아가 손 씻을 때, 그리고 이를 닦을 때, 그 다음에 배변 후 뒤처리할 때. 이게 너무 일상하고 연결되는 거죠. 일상하고 연결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객관식에서 제가 맥락적인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사가 사전에 씻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사후에 씻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식하기 전에 당연히 손 씻어야죠. 그리고 밥 먹고 나서는 이닦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손을 씻게 되지요. 기저귀 가리할 때 손을 먼저 씻고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가리 공간을 세척한 다음에 또 기저귀를 갈고 나서 또 손을 닦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저귀를 한 명만 갑니까? 아니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줄 서서 갈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손 닦아야 됩니까? 네, 손 닦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손 닦고 1번 영아 처리하고 손 닦고 이렇게 원래는 끝나는 게 한 세트예요. 그런데 줄줄이 닦으면 내가 이미 사전 손 씻기가 사후 손 씻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손 닦고 1명, 손 닦고 2명, 손 닦고 3명. 그래서 마지막 아이 하고 나서 마지막 손 닦기, 요런 패턴으로 손 씻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교사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 손 닦고 올게요. 잠깐만 서서 기다리세요 하고 등 돌리고 손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 가리대 옆에 선생님의 세면
세면대, 손 씻기 공간이 있는 것이 굉장히 교사의 동선에서 최적화된 동선 라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세면대를 쓰려면 일어나야 되고 기저귀 가리대는 땅바닥에 있고 이렇게 되면 교사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손을 안 씻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변에서도 감염병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면역이 강한 나는 애들의 변이 묻어도 괜찮은데 선생님의 손에 있는 균이 두 번째, 세 번째 아이의 배변 훈련을 할 때 항문 근처에 스치듯 닿으면 100% 장염 같은 거는 뭐 아주 뭐 한 반나절이면 아주 그냥 기하급수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온 애가 갑자기 설사하고 열나고 난리가 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게 지표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치질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손을 씻을 때는 당연히 뭐 이제 수도가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데 이 배변 후 뒤처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음식을 다루기 전에 바깥놀이 후에 그다음 변기 사용 후에 배변 지도 후에 이거는 전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저귀 가리를 연속으로 하는 경우 손 씻기 대안으로 중간 시점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죠. 이게 칙칙칙 뿌리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었죠. 손 소독제를 쓸 수도 있으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물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상황이 제가 앞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기저귀 가리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동선이 최적화된 경우에는 반드시 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손 씻는 거 옆에는 선생님들 핸드로션 있잖아요. 전신에 바르는 바디로션 같은 거 항상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발라줘야 되지만 선생님 손이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동선이 물리적 환경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엔 교사 무릎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무릎 아파서 안 하는 것이 많으니 차라리 대용으로 손소독제도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선생님은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소독제 소독하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왜 우리가 어느 병원이나 뭐 갔을 때 처치할 때 의사들이 뭐 장갑을 끼거나 손을 소독하면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환자한테 먼저 상호작용을 해서 안심을 시킨다든지 안내를 하듯이 우리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사전 사후에 이러한 세세한 것들에 대한 선생님의 의도적인 거를 언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손 씻기를 지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음식 먹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3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먹기 전에는 손을 닦아라. 그다음에 바깥놀이 다녀와서 대소변을 본 이후에 손을 닦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 닦기라는 거는 그냥 물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비누를 묻혀서 30초 이상 닦는 거를 손닦기라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선생님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자, 거품을 못 나서 문질러 주세요 해서 왜 손유예 같이도 많이 합니다. 비벼.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쭉쭉쭉 빼요. 비누질을 하다 보면 엄지 돌려 해서 아이들하고 손 닦는 것도 선생님이 조금 라임 형태로 갖춰서 손 씻기가 잘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한 지도를 유도하는 선생님의 상호작용이나 발문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빈번히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음식은 3번 먹는다 했는데 손 씻기는 얼마나 빈번히 하는지 한번 숫자를 세어보세요.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 손 씻기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영상도 있고요. 뽀로로가 노래하면서 알려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나 위생이나 건강에 대한 거는 상시로 수시로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교수학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영아 발달 수준에 맞게 도움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아이들을 씻겨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이가 먼저 충분히 시도할 수 있게 하고 비누 거품을 탐색할 수 있게 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선생님과 함께 손 닦자 하면서 선생님 손에 아이의 손을 겹쳐서 비벼서 닦아서 깨끗이 닦아보게 하고 비누물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라고 했을 때 와 깨끗해졌네. 그러면 미애가 혼자 한번 닦아보자 라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발성을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밥을 먹고 나서예요. 이거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점심에만 양치질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낮잠을 자야 돼서.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는 간식한 이후에는 이제 양치질 하지는 않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아이들 양치질을 하는데, 양치질 할 때는 선생님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닦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 이걸 언제 닦게 하냐면 그냥 치약 없이 닦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칫솔질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드는 거죠. 근데 치약을 줘버리면 거품이 나고 그러면 애들이 많이 몸 문지르고 뱉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는 그 양치 컵을 줘서 거기에다가 애들한테 뱉기도 시켜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면대다 뱉는 게 아니라 아이들 쭉 앉혀놓고 양치를 하게 하고 거품이 나오거나 이제 침이 고이잖아요. 그럼 자기 컵에 벗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되게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모니터링을 해드렸는데, 그런 건 되게 나쁜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 서서, 그러니까 어떤 곳은 세면대가 1인 세면대가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데 조금 이제 잘 시설이 갖춰준 데 가시면 쭉 수도꼭지가 뭐 6, 7개가 쭉 나열된 데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동시에 서서 같이 활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적화된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아까 기저귀 가리처럼 그런 곳에서는 보다 더 밀접한 선생님의 상호작용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순서를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교사는 아이들 이제 밥을 먹거나 순차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상 아이들의 양치도요, 밥 먹고 나서 바로 하는 거 안 좋습니다. 사실은 밥 먹고 나서 한 30분 있다 하는 게 건강상 좋대요. 그러니까 소화효소 이런 것이 충분히 입에서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소화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되고 나면 그때 양치질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양치질 청결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충분히 밥을 먹고 여유 있게 좀 휴식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3, 4, 5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시면서 양치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양치질을 할 때는 양치질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아주 무수히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윗니 닦기, 아랫니 닦기, 칫솔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닦기, 그 다음에 칫솔을 물고 빨고 치약을 먹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뭐 먹어도 사실 인체에는 무해해요. 아이들의 치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약이 이제 치석 연마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약도 약이라고 표현하지만 세제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몸에 안 좋은 건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세부적인 상호작용의 내용은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배변 후 뒤처리에 대한 부분은요, 아이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7살의 경우에도 스스로 해결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마지막에는 물티슈로 꼭 확인해 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고요. 너무너무 잘했어.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 와, 따봉이야 따봉, 너무 잘했어 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격려받고 칭찬받은 아이가 만약에 이제 스스로 하고 싶어 하고 선생님이 도와주는 걸, 특히 남자의 경우 수치심을 느낀다면 혼자 스스로 해보도록 하는 것도 부모와 연계해서,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이가 혼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하니 유난히가 혼자 하고 싶어 할 때 유난히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는 배려해 주고 싶습니다 라고 엄마랑 같이 한번 연계를 하셔서 소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뒤처리가 실수가 있어서 팬티에 이제 대변이 묻은 채로 귀가했을 때 엄마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 대해서 이 배변은 아이들의 수치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아이들이 흔쾌히 허용할 때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돌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돌보는 거의 기준은 건강 상태거든요. 아프거나 다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올 때부터 아픈 애는 괜찮아요. 근데 정인이 같이 올 때부터 아픈 애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해서 더 잘 케어하는 거, 이거는 아프거나 다친 아이를 케어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아침부터 아프지 않았는데 아프거나 다쳐서 어린이집을 가면 그것도 교사의 또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두 번째 보시면 일과 중 영유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두 번째, 지금 3-3-3의 두 번째 보시면은 건강과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 건강 영양교육을 언제 실시하면 좋죠? 네, 맞습니다. 극간식 지도할 때. 극간식 지도하고 양치질하고 손 씻을 때 이건 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계속 반복한 얘기가 뭐냐면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놀이처럼 반복하고 상시화되게 습관이 되도록 지도하고, 그게 바로 여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관찰은 수시로 그렇게 하는지가 중요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들은 뭐냐면 기록이 있잖아요. 기록은 이게 다 일지든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냥 하나의 단독된 서류든 건강교육 일지, 영양교육 일지, 이게 또 하나의 보육 일지와는 다른 이런 캐파로 이제 진행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세세하게,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할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스킵하고 우리가 영유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상적 양육 및 보육활동을 통해 영유아에게 건강과 영양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함, 이거를 관찰로 평가한다. 그래서 일상적 양육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변하기, 손 씻기, 이 닦기, 그리고 극간식, 배식하고 음식 먹을 때 충분히 이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집단이 아닌 소집단이나 개별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시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확인 자료는 뭐냐면 보육 일지 안에서 끊임없이 아이들 배변 훈련할 때, 전이 활동할 때, 등하원 하원할 때, 바깥놀이 갔다 와서 손 씻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극간식을 할 때 오늘의 메뉴에 대해서, 식재료에 대해서 건강교육을 한다. 이런 멘트가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감염병 관리 수칙은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왜 기저귀 가리하면서 교사의 손 씻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봤죠?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수칙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등원할 때 아이가 아프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아이들 아침에 등원하면 우리가 이 수칙 때문에 시진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진찰한다. 그래서 아이들 가방도 다 샅샅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의 몸도 옷하고 바지 같은 거 내려가지고 혹시 집에서의 가정학대 이제 상흔이 없는지, 멍든 게 없는지, 혹시 집에서 다쳐온 건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주로 보셔야 되냐면 당연히 배, 등, 뭐 이제 허벅지 이런 데 봐야 되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귀 뒤에, 예, 그리고 머리통 안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을 때 아이가 머리를 좀 아파한다면 이 머리에 있는 상처는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예, 멍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이게 손에 스치면 아파요. 우리가 혹시 머리 같은 데를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뭐 수배 이상의 영아들은 더 쉽게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감안해서 맥락적 배경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하루에 아이들을 맞이할 때랑 또 아이들을 귀가 지도할 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안전을 지도하지만 귀가 지도를 한다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귀가 지도 시에 또 바른 상호작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등원하기와 하원하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보호자에 의해서 아이가 등하원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보호자라는 미성년자 안 돼요. 그래서 초동생 언니가 와서 동생을 데려가겠다라는 거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연령이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동의서 같은 데에 보호자 누구라고 명시된 부분은 반드시 부모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명시된 또 다른 뭐 할머니, 삼촌, 이모가 온다. 이랬을 때 아이들을 귀가시키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이혼가정, 뭐 재혼가정, 가정의 어떤 그 가족사들이 좀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드라마에서도 보시다시피 애들을 볼모 삼아서 막 애들을 데려가 버리고 뭐 이런 불화의 원인 중에서 애들을 볼모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가 등원하기 또 이제 하원하기는 반드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보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인계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침 당직, 저녁 당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당직 시간보다 늦게 가는 아이들에게는
브리핑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선생님들이 꼭 계시기를 원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반 당직 교사가 우리의 귀가할 때 아무런 브리핑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 귀가할 때는 엄마 세워놓고 현관 브리핑을 자세하게 해주는데 다른 반 선생님은 잘가 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서 부모들은 되게 서운함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이라는 곳은 내 애, 남의 애 따로 없습니다. 우리 반, 뭐 다른 반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특별히 나하고 당직 시간에 머물면서 했던 특징적인 게 있으면 오늘 미애는 하루 종일 잘 지냈다고 햇살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랑 지내는 시간 동안도 별 어려움 없이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라고 어머니에 대해 브리핑 하시고 미애야 내일도 재밌게 놀자. 선생님 기다릴게. 내일도 놀러와.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귀가하면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상호작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네, 우리 지난 7주차부터 오늘 2차시까지 전체 3시간 분량으로 평가제와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워낙은 우리가 오프에서 이거를 실습 활동을 했다라면 제가 설명드린 지표를 다 이제 카드로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그 카드를 여러분들이 일상과 놀이로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하고 또 분류한 카드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를 책에서 찾아가지고 세세하게 카드마다 적어보고 그 적은 카드를 다시 유목화해서 우리가 등원할 때 하는 말,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하는 말, 간식 먹을 때 하는 말, 배변 훈련할 때 하는 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평가 지표를 우리가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유목화한 다음에 이 얘기는 지표가 뭐가 해당이 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도출하는 형태로 실습 매뉴얼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온라인식으로 바꾸다 보니 제가 강의식으로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보시는 영상은요, 상호작용과 이제 놀이의 관계에서 교사가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영상을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방법은 1번 영상을 본다, 2번 영상을 되돌려 본다, 3번 다시 한번 본다, 교사의 발문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발문을 적는다, 교사의 발문에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전략을 찾아서 분석해서 이제 매칭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니터에는 적어도 그 영아 전담 이제 상호작용 4가지, 유아거 4가지, 그리고 영유아가 공동우수는 6가지, 이 14개의 축이 딱 이제 포스트잇으로 정리돼서 붙어 있으면 참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거를 뭐 세세하게 이럴 땐 제안하는 상호 전략을 써야지. 이때는 내가 설명하는 전략을 써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적어도 내가 지금 공감하는 것만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반응하기만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해 한다라는 거. 이거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한 6분가량의 영상이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떤 발문을 하는지 조금 돌려보기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상들은 우리가 11월 3주차, 4주차에 굉장히 많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영상을 돌려보는 거는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제 2주차, 3주차 때 영상 보고 지금 처음으로 다시 보죠. 8주차에 영상을 한번 보는 걸로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영상 잘 시청하세요. 던지기 할 거야? 선생님 던져줄 거예요? 오? 어디 갔지 공이?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먼저 갈까? 선생님이 먼저 갈까? 가져왔다. 하준이 받아라요. 어디가? 또 받아라요. 이번에는 기차놀이 해볼 거야? 선생님 옆으로 빼줄게. 옆으로. 민찬이도 해볼까? 또 필요해. 어떤 게 또 필요해? 민찬이도 할 거예요? 이림이도 할 거예요.
기차가. 이거는 너무 많아. 우리 민찬이는 어떤 거 줄 거야? 민찬이는 어떤 거 줄 거야? 민찬이는 요거 할까? 좋았어. 해보자. 칙칙폭폭. 어디로 가요? 칙칙폭폭. 이리마. 이리마. 기차가 안 내려가고 있어. 어떡하면 좋지? 이리미가 손을 들었더니 기차가 다시 내려가네. 칙칙폭폭 도착! 도착! 칙칙. 이리미 여기에서부터 넣어주고 싶어. 출발! 칙칙폭폭 땡. 우리 민찬이는 어디에 넣어줄 거예요? 민찬이는 어디에다 넣어줄 거야? 위에다 넣어줘 볼까? 아니야? 그럼 여기 밑에다가 넣어줄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민찬이는? 여기에다가? 여기 바닥이 내려오고 있어, 기차랑. 오, 출발! 도착! 또 칙칙폭폭. 이리마 이번에는 위에서 놔볼까? 위에다가. 잠깐만 기다려줘. 민찬이 내려가고, 또 이리미 내려가고, 또 하준이. 하준이는 2개나 갖고 있어, 기차를. 기차 출발해야 돼. 하준아, 기차 출발해야 민찬이도 할 수 있어. 이리미도. 기차가 쑥 내려가야 친구들 기차가 내려오지. 아니야? 이리미는 여기다가 그냥 놓고 싶어? 이리미는 거꾸로 올라가고 싶어? 부딪혔어, 기차랑. 어떡하지? 어떡하지?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영아들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놀이하고 싶을 때 어떻게 교사가 개입할 수 있을까요? 영아들의 다른 욕구로 인해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한 영아는 기차를 내려가고 싶어 하고 다른 영아는 반대로 올라가고 싶어 할 때 교사는 두 아이의 욕구를 먼저 말로 표현해주고 공감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교사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구나. 그럼 밑에서 다시 시작해 볼까? 라며 즐거운 놀이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영아들 간에 서로 다른 욕구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판단하여 결론을 바로 내리거나 일방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리미 기차가 올라와서 하준이가 여기서부터 해줄 거야. 그러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디서부터? 더 밑으로 내려갈 거야? 거기서 해. 이리미는 위에서 도와줘요. 민찬이 이거 선생님 내려줄게. 이리 오세요. 내려놓고 놀아. 민찬이는 이거 선생님이랑 해볼까? 빙글빙글 이거 같이 해보자. 왜? 힘들었어? 불편했어? 이리미가 계속 위로 거꾸로 올라오고 싶구나. 이리마, 이거 거꾸로 올라오고 싶어? 그러면 이리미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어때? 친구 기차가 못 내려가. 이리미가 계속 여기 있으면. 한 번만 내려갔다 올까? 이리마? 기차 출발! 슝! 또 한 번 더 출발. 거기로 내려갔어. 한 번 더 출발. 이거 부딪히잖아, 여기. 이리마. 이리미 기차 출발. 안 내려갔네. 이리미 기차가 여기 걸려버렸네. 이리미 위로 올라오세요. 이리미가 안 내려가고 싶으면 위로 올라와요. 내 친구가 불편하대. 다시 해봐. 그렇지. 출발할 거예요, 기차. 칙칙폭폭 대 출발. 우리 민찬이도 가방 올려볼까? 아니야. 민찬이는 갖고 있고 싶구나. 왜 여기 안 내려가지? 거기 왜 안 내려가지? 왜 안 내려가지? 다시 해볼까, 우리? 잘 내려가는지? 한번 다시 해봐. 여기에 빠방이 올라갔어. 빠방이 여기 탔네. 여기 올라갔어, 빠방이? 여기 태워주고 싶어? 아야, 좀 만지지 마. 아니야. 도착했다.
네, 영상 잘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사실은 보고 또 보고 분석해 보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교사용 교육 자료를 만드느라고 이런 설정을 해서 예, 이렇게 촬영을 했지만 그 안에 그 영화들이 보여주는 비언어적인 거, 그러니까 촬영의 대본이나 의도대로 나타나지 않은 예,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자동차를 이제 멈추고 싶었는데 이게 안 멈춰지는데 선생님이 그걸 몰라주니까 놀이가 중단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을 자꾸 분석해 보면은 이런 의도하는 거,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잘 고민하시면서 예,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8-3차 시에 교사 역량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사로 상호작용을 임해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영아유아 구분하면 4가지 정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